살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경찰이 백남기 어르신의 시신을 탈취해서 강제 부검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관계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백남기 어르신의 시신을 지켜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말을 할 때가 아니고 그냥 소리만 높여 외칠 때가 아니고 이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그 행동을, 비록 나에게 어떠한 위해와 어떠한 불이익이, 아니 심지어는 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은 그냥 말만 할 때가 아니라 결연하게 단호하게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인데 자꾸 마이크 잡고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에게 썩 유쾌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단순히 백남기 어르신의 317일간의 사투 그 끝에 돌아가신 운명하신 그 일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만 모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들도 계속 여러분들께 호소해 왔습니다. 저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잃은 것, 아프고 슬픈 것,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추모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달라고. 내 새끼 잃고 내 가족 잃은 것 내가 실컷 슬퍼하고 추모할 테니 이제는 그 다음으로 나가달라고. 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될 때 304명의 희생자들의 죽음이 그 의미가 뒤덮여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만 나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내 자식 앞에, 내 가족 앞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했다고 한마디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발 슬퍼하고 추모하고 기억하는 데서만 머물지 말고 그 다음으로 나가달라고, 바꾸어달라고, 부술 거 있으면 부숴버리라고, 무너뜨릴 거 있으면 무너뜨리라고, 끌어내릴 거 있으면 끌어내리라고, 뒤집을 거 있으면 뒤집어 버리라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고,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오겠냐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당해보니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미안하다고만 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셨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그러실 겁니까? 백남기 어르신께도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또 미안하다고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또 그러실 겁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미안해만 하다가 죽으실 겁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 이렇게 했어요. 백남기 아빠 나 이렇게 했어요. 세월호 아이들아 내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란다. 우리 세월호 부모들처럼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너희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고 죄인처럼 굴어야 하는 그런 아빠 엄마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바로 나 때문에, 이 아빠 때문에, 이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안전하고 행복하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외탁에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고 10개월이 넘도록 외척건만은 오늘 끝까지 백남기 농민을 지켜내지 못한 오늘의 이 서러움. 백남기 농민은 이 땅의 민주화와 이 땅의 식량을 걱정하면서 11월 14일 날 서울에 올라왔던 겁니다. 경찰청장이 현직을 떠났다고 해서 무야무야 넘어갔지라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저승까지도 따라가서 그 책임을 물어야만이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이 땅에 인권이 살아남고 이 땅에 식량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승까지 가서도 꼭 책임을 물읍시다, 동지 여러분!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리 힘없는 농민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침탈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모이신 동지들 정말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백남기 어르신이 세상을 달리했지만 우리들을 보면서 넉넉한 웃음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밤 8시 30분 제가 잡았던 백남기 어르신의 손은 지금 여러분 손과 같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오랜 병마에 시달렸지만 얼굴은 너무나 고우셨습니다. 그런 어르신을 이렇게 막상 보내고 나니 아무리 슬픔보다 분노가 더 생기고 투쟁의 의지가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만 했었어도 이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이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국가의 정부라면 자국의 국민을 이렇게 물대포로 쏘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물대포로 쏘아서 317일 사경을 해낼 때 병문안 한 번 와보지 않는 그런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정부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맞습니까? 우리가 정부를 다시 세웁시다. 국민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지 않는 정부. 애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 밝혀내야 되는 정부. 그리고 정부가 아니라도 317일간 중환자실에 있으면 병문안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륜이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의 도리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면서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훌륭하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찰은 자신의 직사살수가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여러 사람을 향해서 그 여러 사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백남기 어르신은 그 당시 혼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지향 사격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좌우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움직여서 충격이 덜하도록 살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상 다 보셨죠? 백남기 어르신을 겨냥한 그 물줄기는 좌우로 흔들거나 상하로 흔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직사로 지속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직사살수할 때 가슴 부위 위로 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죠? 가슴 부위 위를 겨냥한 거 맞죠? 위법합니까 아닙니까? 위법하죠? 그렇습니다. 경찰의 직사살수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기 어르신을 겨냥해서 직사살수했던 경찰에 대한 수사는 어땠습니까?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돌아가시자마자 이 수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국민을 사람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하는 민주주의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검이 진짜 필요할까요? 여러분,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진 날 바로 이곳 서울대병원에서는 뇌수술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미 전문가들이 살아계실 때 신체의 이상 정도를 충분히 살펴보셨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 뒤로 300일 가깝게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에 둘러싸여서 어르신께서는 수많은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또 부검이 필요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바로 돌아가신 어르신을 상대로 또다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다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끝까지 찾아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맞지요? 다 같이 정말 힘을 모아서 그 길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물러설 곳이 없으니 여기 승리하리라 내일은 웃으리라. 7월 달에 우리 한상균 위원장 동지가 강도나 파렴치범에 적용되는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올 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눈물로써 외쳤습니다. 오늘 상주의 입장과 마음에서 한평생 이 땅의 민주화 생명인권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셨던 백남기 선생님, 어떻게 이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을 달래올 수 있을까요? 11월 14일 종로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는데 비겁하게 온몸으로 제가 맞고 제가 쓰러질 정 지켜내지 못한 선생님에 대한 회하는 죽을 때까지 아마 끝까지 잊지 못하고 야노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백남기 선생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 세상 바꾸고 노동자 민주 주인되는 그걸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국민을 재앙으로 민주주의 밟고 인권주의 밟고 역사 말아먹은 정권이 전 국민을 대장가는 마음대로 해고하고 마음대로 재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노동개혁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가증스러운 동아리 이제 정말 우리가 찢어버립시다. 이게 나라입니까? 노동자나 자영업자나 죽어가고 있는데 노동금융 공공교육 개혁이라고 거짓말 포장하면서 곳곳을 짓밟는 이 정권, 우리 이렇게 개혁하라고 요구합니다. 비리몸통 우병우 감사령 잘라라. 노조 파괴하고 노동자 걸림받는 이기갈 고용부 개새끼 잘라라. 그리고 세월호와 메르스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났어 불안했다는 국민들한테 문자 메시지 벌써 지도를 못하는 국민안전처장 잘라내라. 이게 우리의 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저께 신날 노동면 민족총궐기 발족식했습니다. 한상균과 백남기 이름으로 11월 12일 날 세상을 바꿉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거, 이 자리에서 7시간에 촛불로 결의 다지고 함께하는 거, 그러다 다음 주 20일부터 공공과 금속과 조선업종과 현대자동차들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파업 노동자와 국민 살리는 파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9월 총파업과 10월 1월 민중대회를 우리가 힘으로써 일관을 위해서 기필코 살인정권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민주주의 모든 걸 바쳐서 끝까지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집회 현장에서 국민을 죽이고 시민을 죽였다 하면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 정부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돈 많은 재벌놈 놈들만 편에 쓰고 민족을 팔아먹고 남북을 이간질하는 그러한 민족의 반역의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농민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개 사육값을 지나서 30년 전의 쌀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고 우리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독재 권력 밑에서는 우리 농민, 노동자, 서민들, 우리 시민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들 이 땅에서 몰아냅시다. 권력편에 서서 위세 굴종적인 새누리당 독재 권력, 박근혜 독재 이 땅에서 몰아냅시다. 농민과 노동자가 힘을 합쳐서 박근혜 독재 권력을 몰아냅시다. 올해 11월 2016년 투쟁 힘차게 투쟁합시다. 박근혜 독재 권력 이 개잡놈 세력들 이 땅에서 몰아내고 농민들 말 잘 듣고 노동자 말 듣고 우리 시민들 서민들 편에서는 이 권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